네, 안녕하세요.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시장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3,2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 3,14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죠. 2%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도 개인이 사상 최대치죠. 4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2조 2천억 원 그리고 1조 9천억 원 넘게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끝내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오전장에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천싹 시대를 여나 이런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내 다시 하락 반전을 하면서 도통 기운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겹다라는 느낌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구출 전략, 그러니까 꼼꼼한 대응 전략을 잘 짜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대박친구와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종목 구출과 함께 또 포트폴리오 재점검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요.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하시면 1번 방과 2번 방이 나옵니다. 어떤 방으로 들어가셔도요,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구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종목 구출과 더불어서 다양한 자료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시황 정보, 이슈 정리, 또 전문가의 기법 강의 자료부터 또 테마 정리집까지도 시장 대응하시면서 꼭 필요한 정보들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또 특공 종목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1번 방, 2번 방 모두 동일하게 혜택을 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식 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정말 상반된 흐름의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제는 좀 과열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오늘은 하루 만에 또 이제 탁 찬물을 끼얹는 그런 시장이어가지고 좀 많은 투자분들이 살짝 조금 걱정하실 것 같아서 또 오늘 또 제가 종목도 구출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좋은 업종들과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제가 오늘 또 노란톡에서도 제가 오늘 장중에 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시장이 한번 떨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 이 지지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수급만 이탈되지 않다 그러면 단기 조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오늘 장중에 시장 코멘트를 좀 남겨드렸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많이 흔들리는 구간도 있을 거고 또 테마주들도 또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목이 조금 어렵거나 그리고 내가 이제 포트를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실시간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테마 자료집이라든지 또 특공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잡아드리긴 하지만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리고 또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손실을 보는 종목들도 많을 텐데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제가 노란톡에서 또 소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오늘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또 오늘뿐만 아니라 또 다음 주까지도 또 전략들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채팅창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주식 범 선생님께 고맙다는 이야기들 많이 좀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도움이 그래도 그렇죠?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노란톡을 올해만 진행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상 바이오 업종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부분 2대1 방송에서 8시 방송에서 그때도 이제 노란톡을 제가 잡아드리면서 그때 이제 많이 어려웠던 진단키트를 종목을 이제 범 선생님도 구출을 해놨거든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시제뿐만 아니라 많은 진단키트 종목을 이거를 팔지 말고 이거를 연말까지 그리고 7월달 8월 달까지 꼭 들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전략들은 전문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새해 1월 그리고 범 선생이 지금 붉은 기둥 특공대
진행할 때까지는 제가 노란톡에서 항상 잡아드리고 또 붉은 기둥, 왜 붉은 기둥인 거예요? 계좌를 붉은 기운을 좀 가져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 오셔서 많은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조금 힘든 장세 속에서도 빨간색 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오늘도 뭐 상하가 가는 종목이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략들을 또 빠를 땐 또 빠르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종목 구출과 함께 드리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장중에는 시황 정보도 꾸준하게 또 올려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테마 정리도 굉장히 또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테마 전문가다 할 정도로 이제 매일매일 이제 테마를 좀 올려드리고 있고 또 오늘도 뭐 테마를 제가 좀 이따 이제 시황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 테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근데 종목들을 보실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보셔야 돼요. 무슨 이유로 그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준비 작업은 항상 테마 정리부터 시작이 된다. 제가 우리 붉은 기둥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황 방송을 하면서 시황 정리를 하면서 오늘 자료집도 드리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짧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1번 방 같은 경우는 1,500명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2번 방으로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렇게 종목 구출뿐만 아니라요. 뭐 장중 시황 정보, 이슈 정리, 또 전문가만의 기법들, 강의 자료, 뭐 테마 정리집까지 시장 대응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까지 해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방, 2번 방, 2번 방으로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얘기부터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 뭐 어쨌든 저는 좀 아쉬운 게 네네. 오늘 오전장에서 진짜 전 천스탁이 열리나 했습니다. 네. 어제는 바로 아침 시작부터 그러니까요. 찍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뭐 내심 기대를 했지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또 대량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또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이고 또 다시 전략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뭐 맞습니다. 하루 뭐 네. 떨어졌다고 해서 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이럴 때 네. 또 평정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방송 전에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이 예, 평정심이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왜 올랐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실적의 이제 폭발적인 모멘텀,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해가지고 작년 동기보다 40%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실적 성장 더 버블러서 이제 유동성인 거죠. 결국 이제 60조 넘는 70조에 육박한 개인 투자자분들 또 동학개미 운동이라 하는 그런 유동자금들이 결국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유동자금들이 더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더욱더 눈을 더 키고 삼성전자를 100원이라도 더 지금 싸게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대기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랠리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시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고 결국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신 부분이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대량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이제 역대 자금으로 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조 외국인 기관 합쳐가지고 4조의 이제 물량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천억, 선물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 쪽에서 3,500억 이상의 또 금액대가 나왔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매도가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왜? 지금 작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곡점이 있을 때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는 수시로 나왔습니다. 수시로 나왔는데 작년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안에서 40조 이상 대한민국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증시는 개인들의 순매수세로 또 올라갔던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수급으로 볼 게 아니고 이 차트 안에서 순환되는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쉬어가는 타이밍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쉬어가는 좀 타이밍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을 삼아서 대형주들이 조금 수급이 빠지는데 그 대신 오늘 반도체에서 다 빠졌는가? 중소형 종목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똑같은 반도체 섹터긴 하지만 대형주, 중대형 쪽 반도체 종목들은
떨어졌는데 중소형 종목들은 오히려 급등 나온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관심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그래도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뭐 대권 주자 어떻게 보면 후보 관련주들이 대부분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주 관련주들이 최근에 뭐 테슬라라든지 기대감에 좀 반등이 나왔었고, 또 폴더블 폰, 애플 폴더블 폰.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주요 쟁점은 아니었고, 반도체 이게 좀 차트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밑에 보시면 이게 보이시나요? 네. 반도체 품귀 영상 해가지고 오늘 뭐 시그네틱스 25%, SF 반도체 상한가, 프로텍 상한가.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빠졌지만 중소형주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 2% 이상 올라갔고, 그중 안에서도 상한가 간 종목들이 여러 개 좀 속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에 지금 악재가 있어서 지금 떨어진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수급에 어떻게 보면 좀 순환매 구조다.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고 그 다음에 좀 덜 올라갔던 종목들이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온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IA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혜를 받아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그 전에도 좀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갈 시기, 그러니까 1월 11일 이후부터 1월 25일까지 약 2주 동안은 다른 반도체가 움직였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이 종목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 받았다가 계속 박스권 하다가 삼성전자 조정받을 때 재료에 한번 빵 뜨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품귀 현상이다, 뭐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기사에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말고 SK하이닉스 말고 지금 알고 계시는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업황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아는 거는 또 삼성전자밖에 모른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틀 동안 또는 다음 주까지 계속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걸 주식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또 중소형 반도체에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오늘 흐름에서 보여준 겁니다. 흐름에서 보여준 거고, 그 관심주 정리를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해서 반도체 테마주로 따로 정리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반도체 장비주와 또 반도체 또 후공정, 전공정 관련주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파운드리 팹리스 회사들은 이런 거고요. 또 전력 반도체가 무슨 회사가 있고 비메모리 회사가 뭐가 있고요. 또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어떤 회사들이 테마주에 엮여져 있는가, 이런 정리 자료 어떻게 보면 종목 구분한 거를요 제가 지금 방송 말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반도체 파일을 정리한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받아가셔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조정받을 때 또 반도체 안 올라가고 있을 때 한번 선취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험 방송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사실 시장에서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도대체 그 반도체 중에서 나는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하는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상한가 가서 이제 이 종목이 반도체라고 그쵸. 아신 분들이 있을 거긴 한데 미리 좀 준비가 돼요.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한 100종목 정도 됩니다. 100종목 정도가 반도체 섹터 안에만 100종목 정도 되는데 그중 안에서도 좀 중대형 종목이거나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또 스트리밍 방송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봐야 될 종목까지 좀 우량한 종목들까지 같이 집어드릴 테니까 오늘 반도체 정리된 자료집과 그리고 또 이후에 있을 스트리밍 방송도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이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보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쪽집게처럼 지금 찝어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찝어드리기도 하고 예. 일단 이 종목이 반도체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네.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다 보니까 꼭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네.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꼭 한번 시간 내셔서 다운받으셔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반도체를 놓쳐서는 안 되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집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면요. 지금 1번 방과 2번 방,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하시면 1번, 2번 방이 나옵니다. 그 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구출과 함께 지금 설명해드린 시스템 반도체 테마 정리집까지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시장 대응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트렌드 잡아서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영상 보고 와서 구출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구출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검색하시는 거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종목 3당, 종목 구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해주시면 1번 방과 2번 방이 나오실 거예요. 그중에서 어떤 방으로 들어오셔도 상관없는데요. 지금 1번 방 같은 경우는 1,500명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2번 방으로 빠르게 들어와 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 그리고 비중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종목 구출 전략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준비되셨죠? 네, 이제 구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방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눈에 띄네요. 기아차고요. 9만 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너무 고점에 매수해서 고민입니다. 목표가 및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기아차 워낙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따라서 매수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일단 뭐 초보자분들은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노출되는 그 언론에 대한 그 표출되어 있는 종목 그런 걸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아차가 현대차라든지 뭐 수출량이 늘어난다. 더불어서 뭐 애플,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뭐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불면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강한 랠리가 좀 나왔던 흐름인데 지금 차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몰빵이라든지 뭐 80%, 90%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9만 원, 지금 평단가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300원 정도 차이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거나 또 자동차 업종이 또 한 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걸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목이란 좀 인내심이 좀 있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종목 선택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종목 선택은 잘하셨는데 결국 타점이 문제입니다. 타점이 문제예요.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대형주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월봉 흐름을 본다 그러면 단기간 안에 지금 전고점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년도입니다. 12년도에 고점을 찍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만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종목이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이게 한 번 쉬어가면 8년까지는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오래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게 차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차트에서. 그래서 아무리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과거 패턴 보시면 그 종목이 기나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셔야지 우리가 차트 공부가 더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아차는 일단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전략은 뭐예요? 추가 매수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이 종목이 눌리느냐 안 눌리냐 이게 포인트 같고 결국 눌린다 그러면 생각 외로 좀 지루해지는 과정이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이게 갭이 떴어요. 갭이 떴다는 거는 차트가 그냥 붕 떠버렸다라는 거예요. 호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격 라인대가 지금 10% 정도가 지금 떠 있는 상태. 그러니까 83,000원, 82,5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게 물론 차트 분석만 보기엔 좀 그렇지만 결국 이 갭을 메꿔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급등한 종목들의 공통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아차가 만약에 추가적인 이슈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가 아니고 자동차 업종의 테마가 살짝 꺾여간다. 이러면 이 종목은 82,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그럼 이 종목을 뭐 조금 단기적으로 한 10%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종목은 11선이 아니고 지금
기아차가 어딜 타고 올라갔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럼 이 종목이 지금 흐름 보니까 한 번 정도 포인트가 있네요. 어디냐면 노란선, 노란선, 노란선. 그럼 뭐예요? 21선 타고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의 추세는 지금 여기가 지금 21선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21선 부근 이게 노란선 기체 차트 기준 노란선인데 지금 우리 투자자분이 차트 한번 보시고 거기에 색깔만 21선 라인대로 보신 다음에 21선 라인에서 깨지지 않고 지지가 돼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깨지지 않고 추가적인 흐름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매물대가 없어요. 기아차는 지금 8만 원 이상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10만 원 이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1선 라인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깨진다, 거기도 이탈이 된다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한테 우리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표가는 더 높게 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21선이다 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추가 매수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네네. 그때까지 기다리시기는 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21선까지 기다려야 하지라는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급등주들이 그러니까 뭐 기업 펀더멘탈적으로는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뭐 테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차트를 우리가 분석하는 이유가 타이밍과 추세를 보려고 이제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기아차를 말씀드렸던시피 기아차가 21선을 깨지 않고 추세가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21선을 지금 맞닿고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이런 부분이 지금 한 3개월 동안 한 3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려서 다시 한번 반등 라인 포트는 어디예요? 21선이라는 거죠. 차트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21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달 요 부분, 그리고 지금 12월 달 요 부분, 그리고 10월 말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21선 노란선을 터치 살짝 깨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그 구간대 안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밀린다 그러면 21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추세적으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 조금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 그럼 정작 21선에서 추가 매수할 때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잘못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점에서 추가 매수를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 추가 매수해야 될 그 타이밍 때 돈이 없어가지고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물려가지고 전혀 대응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구조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목들을 손절하는 전략도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좋아서 손절보다는 특히 좋은 종목들은요, 오히려 추가 매수만 잘 하시면 충분히 손실 안 보고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요즘 시장이.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또 제가 구조 요청을 받으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잘 또 구조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또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기아차가 정말 핫하긴 핫한가 봐요. 기아차가 오늘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왜 지정이 됐는지 알고 계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쵸? 네, 오르기도 했고 또 지금 투자 관련 정보가 담긴 스팸 문자가 급증을 했대요. 그렇죠. 어저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제 스팸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사람들이 워낙 이제 기아차,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많죠. 그리고 결국 대형주에서 또 최근 2주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사석이라든지 또 직장 분야 안에서도 이슈가 계속 나오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식당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고점에서 좀 꺾여가면 또 많이 고생도 또 합니다. 그래서 전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꼭 체크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종목도 전략을 잘 짜서 또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바로 또 종목 구출하러 가보죠. 이번에 1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쁜 앵커님 꼭 봐주세요. 네, 사실 다른 걸 보려고 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이 또 갔어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CS 베어링이고요. 31,00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39,000원에서 반 매도하고 난 뒤에 계속 흘러내리고 계시다고.
목표가 부탁드린다고 지금 고민을 털어놓으셨네요. 뭐 고민 물론 이제 수익률이 좀 작아지셔가지고 예. 좀 많이 뭐 속상하는 부분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종목 선택 잘하셨고요. 아직도 지금 수익권이시긴 하네요. 보니까 CS 베어링이면 제가 또 저번 주에 이제 풍력주 바이든 관련주로 해가지고 또 제가 테마 자료집을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속해 있는 CS 베어링인데 제가 풍력주 중에서 가장 차트가 좋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흐름은 좋다. 그러니까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이라든지 CS 관련주들이 최근 흐름이 좋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검은색 라인대가 이제 투자자분 우리 상담해주신 그분이 이제 평단가인데 결국 이제 월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월봉이라고 본다 그러면 매물대가 있느냐. 그러니까 종목을 이걸 들고 계신 분들, CS 베어링을 지금 들고 가시는 분들 중에서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을까, 수익 중이신 분이 많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수익 중이신 분들이 훨씬 거의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게 보이는 게 차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CS 베어링을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뭐 손실을 안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부분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차트 흐름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한 번 정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또 풍력, 친환경 테마들이 한 번씩 불 때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단기보다는요 중장기 흐름에서 꼭 오래 들고 가셔도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불안하다고 싶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추세 라인은 지금 흐름에서는 지금 21선이 깨졌고 종가상 61선이 지금 이탈이 된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지금 들고 있는 물량보다 조금 더 정리하는 게 좀 멘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61선 이탈되더라도 이게 결국 이제 친환경적인 어떻게 모멘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결국 제가 봤을 때는 3월달 이후로 더 오래 들고 가셔도 충분히 목표가 지금 4만 원 전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더 길게 투자하시는 거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구조 종목 바로 또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바라기 장신님이 올려주신 고민입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체 추천 종목인데 한 달째 못 빠져나오고 계시대요. CS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2,584원, 비중이 100%시네요. 네. 올인을 하셨네요. 이게 뭐 일단 너무 소형주입니다. 너무 소형주예요. 이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조 요청을 받고 제가 계속 이제 붉은 기둥 종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언급해드리는 거 있어요. 저번 주, 이번 주 매일매일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종목을 믿을 만한 종목에다가 비중을 넣으셔라. 그럼 뭐예요? 시가총액이 높거나 재무가 우량하거나 이런 종목들을 더 비중이 높게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소형주, 나만 알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대박 나면 소형에서 갑자기 대형주로 간다. 이럴 확률은 거의 희박해요. 지금 상승장인데도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결국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CS 재무적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 400억짜리 종목인데 그러면 기업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좀 좋은가 나쁜가. 일단 분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그래도 2분기, 3분기가 조금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기업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어떻게 재작년 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지만 올해 아마 1분기, 2분기, 이제 4분기 흐름 봤을 때는 흑자, 턴어라운드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손실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여가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아직 중소형주 종목에서는 더 반등이 나올 기미는 아직은 좀 있다. 이게 지금 워낙 좀 대형주만 가다 보니까 그 대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전저점이 이탈된다 그러면 조금 비중을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전저점 라인대가 2,200원이에요. 2,200원을 깨고 떨어진다고 하면 이 종목은 조금 조심하게 좀 더 지금 있는 비중보다 더 추가 매수할 게 아니고요.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 홀딩 하셔가지고 본전가 이상까지 한번 갔을 때 비중 좀 줄여주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목표가보다는요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정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종목 선정을 할 때 정말 작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소형주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결국 우리가 스마트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종목을 저평가에서 발굴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 그런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이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비싼 이유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발굴이 됐는데 너무 뭐 시가총액이 500억, 300억 종목이다. 이러면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구출 작전을 짜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요.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하시면 1번 방과 2번 방이 나옵니다. 어떤 방으로 들어오셔도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1번 방 같은 경우는 1,500명의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2번 방으로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종목 구출뿐만 아니라 자료도 오늘 보내드립니다. 특별 자료. 요즘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또 반도체이기도 하죠. 그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테마에 대한 정리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정보까지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또 넘어오죠. 2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이님이 올려주신 고민이고 이렌텍입니다. 매수가 9,500원, 비중은 20%입니다. 이렌텍이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린인데 뭐에 홀린 듯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 뒤로 계속 밑으로 깊어지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린이 분들이 항상 뭐에 홀려서 매수를 했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뭐 홀렸다는 표현은 이제 뭐 결국 이제 인간은 뭐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럼요. 있어요. 예. 그러다가 그런 부분을 계속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이런 내동매매라든지 그런 주의로 부분을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마 정리도 해드리고 있고 강의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고 이 용도가 이런 좀 실수를 조금 줄여보자 이런 용도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리고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용도에서 제가 계속 자료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렌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는 결국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그 리튬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케이스의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 PCB 팩이라고 하죠. PCB 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이제 스마트폰에서 다시 성장세가 나오면서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는 있긴 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본다 그러면 결국 이제 3분기에서 갑자기 140억대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지금 적자가 딱 나왔다가 지금 3분기에 실적이 딱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4분기도 어떻게 보면 3분기보다는 뭐 적은 수치긴 하겠지만 적자가 나올 컨센서스는 아니다라는 게 제 보고서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결국 이제 전고점 라인 때 이게 월봉 차트인데 결국 여기에 저항대 그 10,000원대 언제 2016년도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 또 10,000원대 저항대를 지금 한번 뚫으려다가 다시 한번 밀린 그런 흐름입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3 쌍봉이죠. 3 쌍봉에서 맞고 떨어진 흐름인데 그래도 추세는 매우 긍정적으로 좀 살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휴대폰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 뭐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 차트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 안에서도 지금 전고점 부근대까지 한번 올라갔다는 거는 실적 기대감과 거래량이 많이 붙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21선이 좀 이탈이 되면서 61선까지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종목은 추가 매수만 잘하면 한 번 정도 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세가 지금 살아나고 있느냐. 살아나고 있다. 오케이. 실적 좋아지고 있느냐. 실적 좋아지고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스마트 분야 산업들이 후퇴 산업이 아니고 좋은 산업, 미래지향 산업이다. 그러면 종목은 소형주입니다. 2,000억대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결국 이런 종목은 추가 매수만 잘한다 그러면 충분히 평단가보다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라인대는 결국 이제 어디서 지지가 될 것이냐 이렇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전고점 라인대 여기 6,800원, 7,000원 라인대가 한 번 정도 지지 라인 됐어요. 그러면 이게 7월달 고점이었고 10월달 고점이었고 11월달 고점을 뚫을 때가 이제 12월달이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지 라인을 61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지지 라인대, 전고점 라인대인 거죠. 그러면 여기 부분,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강력하게 고점 라인대에서 거래량이 실린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7,000원 라인대가 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00원이 온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7,000원 부근 안에서 흐름을 지지되는 걸 보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나왔을 때 10,000원 이상 목표가를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가격까지 오지 않는다. 계속 박스권이 8,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더 기다리셔가지고 전고점 10,000원 이상 목표가. 왜 10,000원을 잡아드리냐면 그럼 여기에 10,000원만 뚫으면 뭐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어. 매물대가 없고 그럼 이 종목은 뭐예요? 계속 간다는 거거든. 수급만 조금 붙어도 실적 기대감을 더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꺾여가는 거에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뭐예요? 추가 매수 전략은 7,000원이 지지받는 걸 보고 대응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정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1번 방에서 또 고민 상담을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요. 빨리빨리 엄청 많이 고민이 되시나 봐요.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인공호흡기라는 단어가 지금 바로 눈에 들어와서요.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주식 빼고 다 잘하신데요. 시즈웍이고요. 2,390원, 비중은 15%. 인공호흡기 계속 달아둬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차트 그림이 좀 많이 안 좋네요. 한번 보더라도 네.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결국 이제 여러 테마가 지금 같이 있는 좀 업종인 것 같은데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냉난방 이제 반도체 쪽의 부품 그렇게 좀 들어가 있는 섹터네요. 근데 시가총액이 1,400억. 근데 이게 시스웍이 또 이제 코로나 테마로 또 엮여가지고 그게 네. 올라간 부분이라서 이게 뭐 반도체에 대한 또 이슈가 있더라도 주가는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안 나오고 계속 주가는 하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종목이 중기적인 트렌드는 어디서 봐야 될 것이냐. 결국 올라갔을 때 뭘 타고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주가가 여기에 횡보를 뭐 몇 년, 한 2년 넘게 지금 횡보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슈가 딱 불고 나서 상한가를 얼마 빵빵빵빵 가고 깨지지 않은 부분이 어디예요? 61선 안 깼어. 살짝 깨졌다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지금 11월 달에도 61선이 딱 깨졌을 때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요거처럼 언제쯤입니까? 10월 말처럼 이렇게 딱 깨지더라도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머물지 못하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 추세인 중장기 추세인 121선도 이탈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생각 외로 조금 많이 힘든 구간을 좀 걸어가고 있긴 하나 결국 그래도 허울뿐인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지금 뭐 높다, 적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코스닥 종목에서 중소형 종목에 한해서 적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지금 5년 동안 한 번도 연간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봤을 때 적자가 없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가 코스닥 기업인데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는 중간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황들이 안 좋았을 때도 분명 적자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적자가 없었다라는 게 지금 자리에서 뭐 손절을 해야 된다. 그거보다는요. 주가는 바닥이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지 라인 때는 지금 일봉에서는 지금 안 보이고요. 월봉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이제 10월선이 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 종목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DP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 많이 고민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이 그럼 상장 폐지가 될까요? 아니면 뭐 8,000원이면 5,000원까지 떨어질까? 이런 질문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8,000원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실적이 많고 그리고 자회사들이 이슈들이 모멘텀이 많은 애들은 결국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주식은 인내와 싸움도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고점에서 잘못 투자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좀 관가해야 될 부분은 이런 종목에다가 추가 매수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시스웍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요. 조금 더 2월 넘게 3월 달까지 홀딩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2,5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손실을 또 감안하더라도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강력 홀딩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시스웍 이야기 하실 때 여러 가지 테마가 묶여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테마가 엮여 있거나 혹은 뭐 다양한 사업에 좀 영역이 엮여 있다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 시스웍 같은 경우 혹은 뭐 다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무조건의 표현은 좀 그렇지만 테마는 엮여야 돼요. 테마는 엮여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테마가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은 그러니까 안 껴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작고 한번 크게 올라갈 때 못 올라갑니다. 이게 요즘 지금 2년간 주식 트렌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와 조금만 엮여도 못해도 50% 이상 크게 간 애들은 뭐 신풍제약처럼 20배씩 올라가는 실적이 안 나도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시대 트렌드에 테마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테마가 있다고 해가지고 고점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면 저는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테마가 많이 겪어져 있는데 이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거나 아니면 싸게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인 거고요. 테마주들을 고점에서 잡으면 테마 없는 종목을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그리고 근데 우선순위는 제가 매일매일 제가 테마 정리집을 드리는 이유가 테마가 1순위예요. 요즘 시작은 테마가 1순위인 거고 결국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가 가니까 반도체 테마를 껴서 오늘 SFA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거나 IA라는 종목들이 차량용 반도체 엮여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러면 테마가 없다면 차량용 반도체 테마가 없다면 이 종목은 아무리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5%, 10%짜리 상승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테마가 붙으니까 순간적인 투기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단기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 안에 또 1년 안에 올해 연말까지 또 기대 수익률을 많이 높이실 분들은 종목이 실적 분석보다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게 테마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테마주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다 보니까 테마에 대한 그 중요성도 더 빨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엄청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구출 바로 다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 현대제철이네요. 안녕하세요, 범 선생님. 현대제철 매수가는 45,136원입니다. 비중 또 100%라고 하시네요. 도와주세요. 전 재산 박았습니다. 네, 여러분 100%를 제가 자꾸 구해드리고 싶은 게 전 재산을 다 잃으실까 봐. 그러니까 뭐 종목 선택은 일단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다행이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형 기업들보다 내가 비중이 들어가려면 좀 알려진 기업들, 재무적으로 좋다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다 비중이 좀 들어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문제는 이제 비중이 100%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구조 전략이 좀 나올 수가 없는 만약에 빠졌을 때 구조 전략이 없다라는 거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철강주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어떻게 돌고 있냐면 결국 중공업 한번 출발했고 그리고 나서 건설업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철강주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속 관련주들까지도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주택 관련 경기 인프라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갔던 게 최근 한 달, 두 달간의 좀 트렌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많은 뭐 시멘트 관련주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또 철강업이라든지 그러면 철강하면 현대제철이 그럼 대한민국 안에서 3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의 1, 2등을 다투는 그럼 현대그룹 안에서 좀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실적 흐름을 본다고 하면 지금 연간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재작년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거의 1조 정도, 영업이익을 1조 찍었던 회사가 재작년에 3천억 찍은 거고 올해 또 어쩌면 경기가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 공장 강동률이 안 돌아가고 있고 다 보니까 이게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자가 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를 넘어서 이제 내년이면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월봉에서. 그러니까 이걸 좀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 현대 그룹주들이 한 번 정도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바닥에서 올라가니까 좀 더 안정적이겠다. 그래가지고 비중 100% 딱 들어갔는데 지금 시장 한번 딱
꺾이는 흐름이니까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1선에서 좀 한번 흔들리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철강주들이 여기서 한번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 떨어진 이유는 시장이 당연히 오늘 코스피가 2% 정도 꺾였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코스피 안에서 지금 몇 종목이 거의 뭐 700종목 이상이 좀 거의 떨어졌어요. 오늘 코스피 종목들은. 그래서 이 흐름이 21선 한번 깨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한 번 정도 깨지 않았던 흐름이 21선이었거든요. 이때도 21선 안 깨졌고 여기서도 21선 안 깨졌고 여기서도 21선 안 깨졌고 지금도 21선이 안 깨지고 있습니다. 21선 안 깨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안 깨지면 가장 좋고 21선이 안 깨지고 또 간다 그러면 여기 정고점 5만 원 돌파하고 5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에 이거 21선 이탈돼가지고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면 조금 재미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3개월 안에 2개월 정도 거의 뭐 대형주들이 한번 조정을 받으면 2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 흐름 맞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좀 추가 매수할 돈이 좀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예, 홀딩 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저희 잠시 영상 보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저희가 채팅창에 올라오는 모든 분들의 종목 구출 다 해드리면 정말 좋은데 방송 시간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종목 구출 전략을 몇 분밖에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늘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매우 아쉽네요. 그렇죠, 네. 아쉬우시죠?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또 네. 특별한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못 해드렸던 부분도 같이 제가 온라인 스트림 방송에서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반도체 업종 제가 오늘 자료집을 준비한 이유도 결국 반도체 업종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점적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10년간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얼마를 투자하냐면 133조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조금 요즘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금 BMW라든지 벤츠가 뭐예요?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수요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가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서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산업들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중 안에서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만 지금 반도체를 두 종목밖에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스템 반도체에서 어떤 기업이 시스템 반도체인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노란톡에 좀 올려드릴 거예요, 방송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는 스트리밍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왜 좋아지는 건지, 그 업황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중장기 종목으로 좀 좋은 종목들인지 이렇게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노란톡 꼭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쉬우시더라도 저희들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시스템 반도체 테마를 정리한 자료까지 오늘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같이 함께 공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9시 30분에 온라인 방송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도 8시에 여러분들 종목들 구출하러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